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서 꿈을 키웠고 배우도 됐죠. 그리고 어느덧 살아온 걸음걸음을 자꾸 돌아보게 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걸어보는 덕수궁 돌담길입니다. 여기 참 추억도 많죠. 20대의 제브람 발자국도 여기에 있겠고 40대의 발자국도 있겠고 또 이렇게 오늘의 이 시간의 발자국을 또 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삶의 모든 궤적은 나라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3.1절 새삼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때입니다. 100년이라 100년이 됐습니다. 저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후에 독립을 염원하는 만세 소리가 저 종각에서 여기 대한문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이어져 나갔죠. 대한독립 만세! 만세! 백 년 전 그날 우리는 뜨거웠고 우리는 절절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안에 계십니까? 네, 저희 엄마랑 할아버지랑 외할아버지가 다 계십니다. 아유, 아주 이 가족이 다. 제가 많이 사랑받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네요. 누군가 태극기를 흔들 때 또 누군가는 밥을 지었습니다. 이 모두 나라를 구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였죠. 오늘은 밥 한 그릇에도 염원을 담았던 그때의 발자국 길을 걸어볼까 합니다. 땅거미가 지자 의관을 갖추고 안동의 종가 어르신들이 사당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학봉 종가 14대 종손인 부친의 제삿날입니다. 저희 집에는 4대 할아버지 할머니 신주와 또 불천이 할아버지 학봉 할아버지 신주 할머니 신주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별난 선조가 한 분 계십니다. 저 조부 김용자 환자 파라코 할아버지 이 신주 내외분 할머니 두 분하고 신주입니다. 파라코가 뭐예요? 파라코는 지금으로 해석하면은 뭐 남봉꾼이라 그럴까 아주 집안에 참 그래서 거의 파문을 당한 뭐 그런 아주 엉터리 뭐 그런 뜻이 있죠. 그때는 우리 집이 굉장히 부자랬대. 동서남북으로 사방 심리를 가가지고는 남의 논밭, 남의 산을 안 밟을 정도로 전부 우리 거였는데 이걸 한 10년지간에 노름을 해가지고 그걸 또 술잡 서가지고 다 팔았어요. 지금 돈으로 약 환산을 하면은 280억이 된다 그랬습니다. 280억. 280억이요? 예, 예. 학봉 종가 13대 종손 김용환. 종가의 땅이란 땅은 물론 심지어 신주 단지를 3번이나 팔아먹은 부끄러운 조상이었죠. 그런데 그가 임종하고도 50년이 지난 1995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파랗고 김용자 환자 할아버지 그 외동딸이 그 이제 평생을 같이 살면서도 그 그냥 파랗고라는 소리 때문에 평생 들리는 말로 외출을 못했대요. 그게 전부 독립군자금을 보내기 위한 위장전술이었다는 게 나오고 나니까 자기 평생 동안 그 참 감추어왔던 또 못했던 그 감회를 우리 삼형제인데 그걸 이 서사식으로 이 내력대로 편지로 보낸 거예요.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하중환 지사의 증언으로 파라코의 진실이 드러난 거라네요. 영남 대표 노름꾼의 팔도 대표 파라코라니 수천석 재산 처분 용처될 곳 달리 없어 일본 놈 눈속이려 거짓으로 꾸민 것을 말도 많고 한도 많고 기막히는 일도 많던 거라. 그에겐 뭔가 비밀스러운 행동들이 꽤 많았답니다. 평소에는 그냥 하인들이 밥상을 사랑방까지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손님이 오시면은 그 도중에서 우리 그 조부께서 직접 받아가지고 들고 들어가요. 그가 의용단이란 비밀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했던 겁니다. 손님은 분명히 두 사람 온 거였는데 밥은 뭐 내상을 차리라 그러고 그건 이제 비밀스러운 장소에 따로 이 손님을 모셨다 이거죠. 그거 말고도 혼자 계시면은 늘 주산을 가지고 이래 하시다가 그리고 노름판에서 당진한 줄만 알았던 그 많은 재산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은밀하게 전달했던 거죠. 또 뭐 이 종이 쪽지를 이래 보시다가 사람이 가면 늘 화로를 여름에도 화로를 옆에 두고 화로불에 태우고 세상에 드러나야 할 진실은 언젠가 어떻게든 밝혀지는 법. 이를 그르칠까 모두를 속이고 만주로 군자금을 보낸 김용환 지사. 그가 남긴 발자국이 50년이나 지나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 세월 풍비박산난 집안 살림을 꾸리는 건 지사의 아내와 며느리, 종부들의 몫이었을 겁니다. 그의 뒤를 이은 이점숙 15대 종부. 그가 이 집을 드나들던 독립운동가들의 은밀한 손님상을 차려보겠다 나섰습니다. 여기 400년 된 주방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400년이요? 그렇죠. 이 400년이 넘었으니까. 예. 아무리 살림이 궁해도 손님상만은 제대로 차려야 하는 게 종가의 법도. 영덕에서 등짐지고 온 보부상에게 산 간고등어. 그것도 아낌없이 꺼내 밥 위에 익혔을 겁니다. 찬바람 부는 계절엔 꾸덕꾸덕 말린 양미리도 단골 메뉴. 잘 피운 군불이 절반은 요리를 해줍니다. 고등어도 헐하고 이 양미리도 헐한 거고 헐하니까 손님들이 먹을 수 있고 자주 사서 드셨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기 안동이 내륙이잖아요. 내륙이니까 이게 엮어가지고 오잖아요. 엮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고등어는 이제 염장을 해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거의 짜고 마르고 그런 고기를 주로 이제 내륙 집안 사람들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노릇노릇 구워지면 이제부터 요리 시작. 이 고추장이 마늘하고 이 양념이 된 거예요. 고추장 양념이 타지 않도록 뭉근한 불에 여러 번 뒤집으며 굽는 게 기술이라면 기술. 이렇게 겨울 별미 양미리 고추장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이게 미역을 이렇게는 조금
조금 색깔은 난다. 색깔은 난다. 지난 가을부터 푹 삭힌 굴젓도 시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손님상 단골 메뉴. 마늘은 양념이니까 마늘 넣고 고추 그래서 고추 좀 넣고 이 집에서는 굴젓에 북어채와 마른 미역을 넣고 맵지 않게 무칩니다. 여기 명태도 좀 넣고 미역도 넣어가지고 양을 붓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맛도 조금 덜 짜지고 이제 양도 늘고 아마 그래서 일석이조로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당겨놓고 겨울 내내 손님 오면 조금씩 더 내고 우리는 못 먹고 손님만 먹고. 왜 못 먹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먹어버리면 또 그 손님이 오면은 모자랄 테니까 못 먹거라 하죠. 옛날에는 집 식구들은 모든 게 손님 위주입니다. 고기 반찬은 못 내놔도 국리가 좋아 허하지 않게 독립운동가들을 대접했다네요. 네, 아이고 그새 간고등어가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정성이 가는 법. 독립운동 인지도 모르고 귀한 거 다 내다 차린 가난한 종부의 정성밥상. 그것이 독립운동가를 살리고 나라를 구했으니 이보다 귀한 생명 밥상이 또 있을까요? 위대한 유산을 받은 또 다른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찾아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여사님입니까? 네, 오건의 여사님. 네, 손녀요. 손녀, 외손녀. 손녀.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주. 아이고, 이 백범 선생님 네, 친필이시고. 친필도 이렇게. 아이고, 가을물 같은 가을물 같은 문장은 불염. 다른 게 물들지 않는다. 네,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네. 네, 아이고, 무슨 자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예, 저희 그 어머니가 나눠주신 유품 대부분은 네. 제가 경기도 박물관에 기증을 했고요. 그러셨습니까? 네, 좀 제가 꼭 갖고 싶은 거 몇 장만 남겨뒀습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겠어요? 이거는 이 사진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신문에서. 그 한국하시기 직전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중전 청사 앞에서 네. 찍으신 겁니다. 조완구 선생님이시고 이분은 이시영 선생님이시고 김구 선생님이시고 엄항섭 선생님이시고 저희 할아버지시고요. 저희 어머니시고요. 저희 외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신데요. 의형제셨어요.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두 지사의 의기투합은 자녀의 결혼으로 이어져 독립운동가 집안을 만들었다네요. 박물관에 결혼증서를 기증을 했는데 이게 신랑 신부한테 한 부씩 줘갖고 요번에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임정에서 발행한 결혼증서 두 부 중에 한 부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상처를 하셔갖고 다복하신 조수왕 선생님이 주례는 하셨고 여기는 주례로 김구 선생님이 잡으셨습니다. 네. 가족 중에 가장 뒤늦게 독립운동에 공을 인정받은 건 전민 씨의 외할머니 오건의 지사. 피난살이 같았던 임시정부 27년 그는 어려운 안살림을 도맡았습니다. 그 임시정부 요인치고 저희 외할머니 음식을 안 드신 분은 임정요인이 아니라고. 그렇겠습니다. 네, 네. 독립운동가가 아니라고 그런 네, 말이 네. 있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네, 뭐 가족처럼 동생처럼 네, 또 엄마처럼 젊은 사람들은 네. 막 이렇게
관계가 된 것처럼. 임시정부 요원들에게 해주던 할머니의 음식이 전민진의 내림 음식으로 남았는데요. 그 대부분이 중국풍의 요리들입니다. 양조간장을 좀 붓고요. 그다음에 생강채를 좀 넣고요. 돼지고기 오겹살로 만드는 간장조림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는 독특한 재료 한 가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얼음 사탕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 홍사 요리를 할 때는 꼭 얼음 사탕을 사용해야지 덜 달고 그다음에 홍사의 맛이 풍미가 있어서 좋습니다. 빙탕이라는 순도가 높은 설탕 결정체로 중국 요리에 종종 쓰이는 식재료인데요. 그걸 넣고 채소를 곁들여 한 소끔 끓여주면 남의 땅에서 나라를 세운 독립운동가들의 영양식이 완성됩니다. 이 홍서는 남자 어르신분들이 좋아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 빼갈하고 드시면은 좋아하셨는데 회의하실 때는 빼갈을 안 드시고 끝나신 다음에 주로 식사하실 때 빼갈하고 홍서하고 즐겨 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보통 누가 뭐 김구 선생님도 오셔서 드셨고 조수황 선생님도 오셔서 드셨고 지청천 장군님도 오셔서 드셨고 저희 집이 사랑방구시를 했으니까요. 거의 다 오셔서 드셨을 것 같아요. 이것이 중국의 향신료를 뺀 오곤의 지사표 한국식 홍서입니다. 오랜 타양살이에 김치를 대신해 준 건 무를 통째로 온팡지게 소금에 절인 무짠지. 저희 어머니는 중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볶아 먹습니다. 오곤의 지사의 요리 중에는 볶아 먹는 음식이 많은데요. 맛도 맛이지만 쉽고 빨리 해먹기에 이만한 요리법이 없었답니다. 영양가 많은 두부도 가난한 임종살림살이에 큰 몫을 했다는데요. 두부를 한 번 물에 데친 후 무거운 돌로 반나절 이상 눌러둡니다. 두부를 굉장히 잘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중국말을 못하셔서 사러 가는 게 더 위험하셨기 때문에 직접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늘 일본의 감시를 피해야 했던 위태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에 정성 가득한 이 음식들은 얼마나 든든한 한 끼이며 또 얼마나 큰 위안이었을까요? 그 귀한 음식 중에 전민 씨의 추억을 돋게 하는 건 루빙이라는 간식입니다. 할머니께서 독립운동가들이 그 담소를 하실 때 간식으로 주로 내놨던 그런 그 중국 호떡의 일종이라고 들었는데요. 저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아프거나 비가 올 때 자주 해주셨어요. 아플 때? 네, 아플 때 이게 정말 먹고 싶었어요. 밀가루를 익반죽해서 숙성시킨 후 얇게 펴 마가린을 바르고 돌돌 말아줍니다. 그걸 먹기 좋게 잘라 노릇하게 구우면 딱딱해진 마음까지 말랑하게 하는 전민 씨의 소울푸드 루빙이 완성됩니다. 괜찮으시면 손으로 뜯어 드시면 더 맛있게. 근데 어디서 들은 듯도 옵니다. 러빙이란 아, 말을. 러빙. 네. 밀가루하고 옛날에는 참기름으로 했는데 마가린이 맛있어진 다음부터 마가린이 더 고소한 것 같습니다. 아, 그냥 고소하고 아무 맛이 없는데 그 맛이 참 맛있네요. 그때 먹어본 기억으로 또 해본 기억으로 지금 이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반나절 눌러둔 두부는 물기가 쭉 빠져 납작해졌네요. 납작 두부를 간장과 생강을 넣고 다시 한번 졸이는데요. 음식을 하다 보니 어느덧 평생 고생 많았던 할머니와 어머니의 인생이 떠올라 전민씨 곳곳을 찌릅니다. 4살에 엄마 등에 업혀 시작한 독립운동가의 삶. 임시정부 직원으로 독립군으로 위험천만한 하루하루였을 테죠. 그러나 끝까지 강인했던 어머니. 이제 할머니와 어머니가 떠난 자리에 그들의 손맛이 남아 고소하고 달큰한 향이 전민씨를 위로합니다. 이렇게 기억으로 지은 밥상을 마주하니 저 역시 감격스러웠습니다. 할머님 덕분에 지금 이런 상을 이렇게 받아보는데 참 감회스럽습니다. 더 많은데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그러시죠. 대수롭습니다. 그러면요. 네. 어떠신가요? 저는 워낙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만 참 짜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맛이 나네요. 이 침샘에서 침이 다른 음식보다는 훨씬 많이 이렇게 우러나네요. 그거 안 달죠? 네, 달지도 않고 이것도 한번 먹고 싶어 정말. 이 짠지는 우리나라 방식 그대로입니까? 소금만 넣어가지고. 소금만 넣고. 짠지 맛이 나오네요. 네, 맛있죠. 하여간 이 짠지는 참 훌륭한 식품이에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재료만 써도 충분히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다고 저희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솜씨가 그렇게 모든 남자들의 이제 말하자면 기력을 향상시키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그 효과인데 여성 운동가, 독립운동가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박 여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아주 귀중한 자료로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조님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네, 잊지 않겠습니다. 구국이 무엇이고 애국을 어떻게 하는 건지 생각이 머물게 되는 귀한 한 상이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독보적인 독립운동이라지요. 서울에서 시작한 만세운동은 전국의 장터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마을엔 봉화가 오르고 만세 소리가 넘쳤죠. 여기가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여긴 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좀 남달라 보이는 지역이네요. 반갑습니다 어르신데. 아이고 여기 나와 있어서 바람이 친데. 이게 뭡니까? 보리개떡? 옛날식. 옛날식. 아주 죽지 못할 정도로 배가 고파서 이거라도 먹어야 산다는 생명 먹거리예요. 백운리 사람들이 모여 옛 음식을 만드는 건 남다른 연유가 있어서라는데요. 독립운동가가 6명이 배출이 된 마을이 그렇죠. 또 작년에 독립운동가로 100년 만에 서울을 받으신 박종호
선생님이 네. 여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손들도 와 계시고. 아, 후손님 되시는군요.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버님은 2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여기 태생이시고? 예, 여기서 태생인 거예요. 서울 탑골공원에 네. 거기에 이제 독립선언식에 참석을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내려오셔서 모두 태극기를 수수로 스스로 이제 그 그렸다고. 당시에는 이제 뭐 지금같이 도구가 없으니까 네. 그걸 그냥 많은 걸 그려내야 되니까 스스로 올 수밖에 없었겠죠. 태극기를 나눠주고 네. 만세 운동을 주동을 하셨습니다. 네. 99년 만에 서운을 기념하여 마을 사람들이 마련한 축하 자리. 괜찮아. 이제 또 닫아. 오느냐. 옛 음식 보리개떡이 초대된 건데요. 만세 운동을 갈 때 허리춤에 이거 몇 돈씩 넣고 갔답니다. 이게 얼마나 아픈 역사의 증명인지 모르겠네요. 그죠? 맛있어요. 이 맛을 느끼고 있으니까 박돈희 선생님도 이걸 잡숫고 나를 위하여 한번 해보자 이런 거 막 그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땅이 비옥해 쌀이 넘쳐나던 시절에도 우리 농민들은 칡을 캐 먹을거리를 만들어야 했죠. 다른 어느 곳보다 일제의 수탈이 극심했던 건 그만큼 물자가 풍부했기 때문이죠. 그 보라색, 또 하늘색, 뭐 예쁜 에메랄드색 이렇게 해갖고 아주 예쁜 그런 게 그 형석이 내려온 게 여기 백운천에서 많이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있었고 또 그 뒤로는 만월 탄광이 있었죠. 탄광. 그래갖고 이제 탄을 많이 생산하는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나중에 전쟁 말기가 되니까 일본 놈들이 탄환 만들 노쇠가 없으니까 공출이라는 명목을 붙여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숟가락까지도 다 뺏어간 거지. 탄피 만들려고 위해서. 이 마을에 이 마을뿐이 아니라 다 그렇지. 뭐 이 마을도 그랬고. 아까 내가 치 산에서 캐가지고 찌가지고 그 말린 걸로 가루 낸 거거든요. 그 시절 아픔을 몸소 경험한 백운이의 연장자들. 많이 못 넣다가 그중에 몇몇들만 칡으로 낸 전분으로 만든 수제비를 기억하는데요. 일손 바쁠 땐 주걱에 반죽을 넣고 젓가락으로 뚝뚝 떠 넣었다네요. 이렇게 옛 음식을 마주하니 그 시절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는 어르신들입니다. 또 오빠가 일본 간다 한게 일본 가면 죽는 줄 알고 오빠 꼭 살아오라고 매달려서 울고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 마라. 어디서 비행기가 폭격하면 나랑 너네 가서 딱 엎드려가지고 붙어 있어서 안 보이면 산다고 그렇게 그런 말까지 하고 갔어요. 오빠가 보국대 갈 때. 그 모진 세월을 다 견디고 호할머니가 되고 보니 그 쌉쌀한 맛도 이젠 먹을만 하다네요. 안 먹다 먹어보니까 여러 가지 더 맛있는 거 같아. 옛날에 맛도 모르고 그냥 먹는 거라고 먹었는데 좀 싸보름하긴 좋고 원래 그래. 나라 잃은 슬픔보다 더 절박했던 배고픔의 기억. 칡수제비 한 그릇에 가득합니다. 쌀 한 줌이라도 생기면 가족들 다 먹이려 겉보리 가루, 콩가루를 넣어 바람죽을 끓였죠. 참으로 허라지만 모진 세월 견디고 버티게 한
이 역시 고마운 한상입니다. 지금 여기가 청산 말하자면 장터, 오일 장터. 이제 오일 장터입니다. 청산 만세 운동이 벌어진 바로 그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서울서 일부 내려오신 날짜가 3월 4일. 날 이제 여기 오후에 도착을 하셔서 여기가 오일장이 쓰는데 7일 날이 여기 이제 장날입니다. 7일 날이. 7일 날이. 예. 장날을 이용해서. 장날을 이용해서 이제 모든 분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예. 그날 오후 저녁부터 여기서 이제 독립만세 운동을 또 부르신 거예요. 네. 조부님께서는 앞에 선창을 하면 독립만세 선창하면 모든 분들이 이제 그걸 따라서 이제 하시고. 그래서 감회가 깊습니다. 예. 어디선가 만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대한 독립 만세, 만세. 하늘도 듣고 산도 듣고 이 강도 듣고 다 듣는 거죠. 그나저나 99년 만에 서운을 받는데 큰 공을 세운 귀한 자료가 있다네요. 청산면에 있는 자료들이 다 여기에 있군요. 아이고, 네. 지난 2013년 당시 면장이었던 신한서 씨가 지하창고에서 옛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1918년부터 기록된 범죄인 명부. 그렇죠, 그렇죠. 1919년인가 딱 이제 100년. 신한서 씨는 이 자료에서 박동희 씨를 비롯한 14명의 이름을 찾아냈다네요. 한 1년 이상 걸렸어요. 여기 박동희 선생님이라고 할아버님. 네. 박동희 23세 농업 하셨네요, 어르신께서. 네. 무슨 농사를 지셨는지 모르죠. 그렇죠. 땅만 모이면 흙만 모이면 했던 거니까. 죄명은 보안법 위반. 그 당시에도 보안법 있었네요. 보안법. 아이고. 여기 보시는 것이 이렇게 보안법 위반으로다가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19년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독립운동과 관련되는 거구나 하는 이제 추정을 하게 됐어요. 네. 저희 조부님이 사람을 몰라볼 정도고 하도 너무 큰 고문을 많이 당하셔서 또 매를 맞으셔가지고 허리뼈가 부러져 있었고 항문에서는 피가 계속 나고 있고. 이 태형을 맞고 와서 바로 한 2, 3개월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사망 신고를 바로 못한 거예요. 보안법 위반이면 국가 반란죄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어디 감히 면사무소 가서 그걸 바로 사망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목숨 바쳐서 나라를 이렇게 지키셨다는 게 억울함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억울함이. 억울한 세월이 100년이 흘렀다는 게 할아버지께서 이제 좀 네.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네. 이름 뒤에 독립운동가란 호칭이 붙기까지 너무 긴 세월이 필요했네요. 가물치 눈발, 이 가물치는 물가에서도 보드나무 사이로 날아다닌다고 해서 이 가물치예요. 이거는 날아다녀요. 이렇게 펄떡펄떡 뛰면서. 그래서 이제 가물치고 이거는 붕어. 여기서 나는 붕어거든요. 보청천 물고기를 다 잡아다가 당을 끓일 모양입니다. 국수도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옛날 일제시대부터 국수 넣어서 먹는 게 보편화가 됐고 그거를 여름이면 뭐 안 먹는 사람이 없이 다 내과에 가면 앉을 자리를 서로 봐놔야 돼요. 청산면의 자랑인 생선국수. 그 옛날 국수 공장이 있어 가능했던 음식이네요. 힘있게 져 쓰셔야 돼요. 부심이네 부심파. 아마도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운동꾼들은 다 같이 모여 이렇게 생선국수를 끓여 먹었을 테죠. 굵은 뼈만 걸러내고 고추장을 풀어 얼큰한 생선탕을 끓이는 게 우선입니다. 거기에 소면을 넣어 한 소끔 끓이면 속풀이에 딱인 생선국수가 뚝딱 완성되죠. 이거 한 그릇이면 만세 소리가 산을 넘고 하늘까지 질렀을 겁니다. 아이고, 잔치상이라고 이것저것 해서 올리니 손존님들께 송구스러울 만큼 풍성해졌습니다. 몇몇 자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이렇게 한 마음이니 이 또한 기쁜 일이죠. 밥을 먹으면서도 가슴 한켠이 먹먹한 건 아까 봤던 범죄인 명부 때문인가 봅니다. 만세운동으로 잡혀온 대부분은 농민, 상인 모두들 내세울 거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음식을 보고 있으니까요, 3.1운동을 세계적 독립운동으로 만든 건 그 몇몇의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 보시는 칡뿌리 이걸로 음식을 하고 또 개떡을 해서 먹던 민초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위대한 발자국을 남긴 무명시들의 흔적이 온 땅에 가득하네요. 나라 없는 몸무덤은 있어 무엇하느냐. 내 죽거든 시신을 불살라 강물에 띄워라. 혼이라도 바다를 떠돌면서 조국이 광복되는 날을 지켜보리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이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깁니다.